우리 어린 시절 잠자리에서 듣던 정겨운 옛 이야기 중 하나로 까치와 호랑이를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는 정말 온전히 떠올릴 수 있을까요? 까치가 호랑이를 도왔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은혜와 배신에 대한 결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저 표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설화가 전하고자 했던 의리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배신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였을까요? 어릴 적 들었던 그 단순한 교훈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수많은 세월 동안 한국인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아 숨쉬었던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를 넘어 우리 민족의 깊은 정신세계와 역사적 맥락을 품고 있다면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코 어린아이들을 위한 잠자리 동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당시 시대의 아픔과 염원, 그리고 민중의 강렬한 바람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살아있는 기록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익숙하다고 여겨왔던 이야기의 친근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통찰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까치와 호랑이 설화의 가장 보편적인 줄거리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깊은 산속, 커다란 고목나무 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까치 한 마리. 어느 날, 그 나무 아래로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듯한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호랑이는 까치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까치는 호랑이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줍니다. 까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호랑이. 여기까지는 모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는 까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까치를 위협했을까요?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우리는 흔히 권선징악이라는 단순한 교훈의 틀을 떠올리곤 합니다. 착한 까치는 복을 받고 악한 호랑이는 벌을 받는다는 식의 전개 말이죠.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진정한 의리를 지켰던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배신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줄거리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맥락이나 숨겨진 진실은 없을까? 까치가 호랑이를 돕는 행위는 순수한 선의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을까요? 또 호랑이가 보인 반응은 당시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을까요? 숲속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주요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마치 해학적인 민화 속 한 장면처럼 다채로운 상상이 펼쳐집니다. 고목나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까치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애처롭게 올려다보는 호랑이의 눈빛, 그리고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친숙한 이야기에 낯선 시선을 던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동물의 우화를 넘어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그들이 마주했던 세상의 복잡한 면모를 담고 있는 거대한 거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까치는 착하고 호랑이는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설화가 품고 있는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당시 사회의 약자와 강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가 녹아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실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까치와 호랑이 설화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다채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 친숙한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고목나무 아래에서 애처롭게 신음하고 있었죠. 그 나무 위에는 둥지를 튼 까치 가족이 살고 있었고요. 호랑이는 까치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 뱀을 쫓아내달라고 혹은 자신이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까치는 호랑이의 간절한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뜻 돕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을 겁니다. 어렵게 도움을 받은 호랑이가 돌연 본색을 드러내며 까치나 그 가족을 잡아먹으려 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프레임이 굳어진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볼까요?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의리라는 이름표는 누구에게 붙여져야 마땅할까요? 그리고 배신이라는 꼬리표는 정말 호랑이만의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맥락이나 숨겨진 진실이 이 전개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해학적인 민화 속 한 장면처럼 숲속 고목나무 아래 호랑이와 그 위 까치의 대치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흔히 까치를 착한 조력자로, 호랑이를 악한 배신자로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호랑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까치의 행위가 과연 순수한 의리의 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또 도움을 받은 호랑이가 돌변한 행동을 보인 것이 단순히 배신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쩌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의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설화 속에서 의리라는 개념은 단순히 은혜를 갚거나 약속을 지키는 행위를 뛰어넘어 훨씬 더 다면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까치가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를 도운 행동은 어떤 관점에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눈앞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혹은 미래에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관계를 설정하는 영리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순수한 동정심이나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이처럼 의리는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얽혀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자신을 살려준 나무꾼에게 보답하는 형태로 의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이사슬의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약속의 무게를 인정한 행위로 볼 수 있죠. 반대로 나무꾼이 호랑이를 살려주는 행위 자체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존중하는 의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의리는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더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까지 모두 의리의 범주 안에 속했죠. 마치 굳건한 나뭇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온 공동체를 지탱하듯이 의리는 개인의 행동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까치가 호랑이를 돕는 행위는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의리의 가치를 실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자가 강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영리한 처세술이었을까요? 또 호랑이가 까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약속의 무게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이 설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의리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다양한 동기와 맥락을 탐색하다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의리의 모습은 단순히 착하고 나쁨을 넘어서 지난 시간 우리는 까치와 호랑이 설화 속 의리가 단순히 선한 마음을 넘어 때로는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때로는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책으로 다면적인 얼굴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죠. 마치 거대한 숲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동물들처럼 설화 속 인물들도 저마다의 의리를 해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어쩌면 더욱 복잡하고 뜨거운 질문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바로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설화 속에는 분명 배신으로 인식되는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호랑이가 까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 은혜를 저버리거나 심지어 까치를 해하려 했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호랑이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맥락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설화 속에서 호랑이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까치의 최종적인 응징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의와 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거대한 도덕적 논리가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죠. 예를 들어 호랑이가 까치를 해하려 했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탐욕이나 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자로서의 본능적인 우월감,
혹은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에서 출발한 것일. 어쩌면 호랑이에게는 까치의 도움 자체가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굴욕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지우기 위해 까치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죠. 마치 높은 자리에 앉은 이가 자신의 약점을 보인 것을 숨기려 하는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까치의 응징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당시 사회가 약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폭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중의 염원이 담긴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도덕적 딜레마에 마주하게 됩니다. 설화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배신을 했으며 그 배신에 대한 대가는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호랑이의 행동이 배신이었다면 까치의 응징은 정의로운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어?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정의의 저울에 올려진 호랑이의 행동과 까치의 응징, 그 무게는 과연 균형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배신과 정의 사이의 갈등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이 설화가 단순한 권선징악의 틀을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인물들의 표정,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갈등의 순간들이 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하여 까치와 호랑이 설화가 단순한 교훈을 넘어 특정 시대의 사회 구조와 민중의 정서를 어떻게 은유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배신과 정의의 저울 위에서 까치와 호랑이 설화가 단순한 권선징악의 틀을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함께 짚어보았죠. 이제 이 흥미로운 분석들을 종합하여 설화 속에 깊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시대의 사회 구조와 민중의 정서를 은유하는 거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먼저 이야기 속에서 거대한 위압감을 풍기는 호랑이의 존재부터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숲의 왕이자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의 상징인 호랑이는 단순히 동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강력한 권력 그 자체를 표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때로는 자비롭지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지배층의 모습이 호랑이라는 강력한 이미지에 투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조선시대 민화 속에서 위풍당당하거나 혹은 백성을 위협하는 듯한 기세로 그려지던 호랑이의 모습은 아마도 백성들이 권력에 대해 느끼던 복잡한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때로는 제념까지도 대변하는 것이었고, 호랑이의 은혜를 잊고도 결국 배신당하는 까치의 모습은 백성들이 권력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힘없어 보이는 까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작은 몸집으로 거대한 호랑이에게 맞선 까치는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의지를 품은 민중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까치는 단순히 약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도왔던 처음의 행동은 어쩌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지배층에게 기대를 걸었던 민중의 순박하고 선량한 마음을 나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호랑이의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까치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동족인 까치들을 불러 모아 정의로운 응징을 택합니다. 이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연대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강한 저항 정신과 지혜를 대변하는 것이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내고자 했던 보통 사람들의 열망, 그리고 약자들끼리 힘을 모아 불의에 맞서는 연대의식이 까치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화는 또한 단순히 내부적인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즉 외세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은유하기도 합니다. 호랑이가 때로는 나라를 위협하는 거대한 외세의 침략이나 압제를 상징하고, 까치가 이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지혜, 그리고 강인한 저항 정신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체성을 지키려 했던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 이야기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마치 고문원 속에서 발견되는 민중의 애환과 저항의 기록처럼 우리 조상들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던 희망과 굳건한 정신이 이 설화에 담겨 세대를 넘어 면면이 전해져 내려온 듯 느껴집니다. 결국 까치와 호랑이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동물 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시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지배층과 민중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민중이 부조리한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이상을 꿈꾸었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낸 역사적 거울과 같습니다. 약자의 지혜와 용기가 강자의 오만함과 배신을 이겨내는 서사는 당시 억압받던 민중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불의는 결코 영원히 승리할 수 없으며 진정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민중은 자신들의 희망과 염원을 발견하고 함께 연대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용기를 얻었을 것.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설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일 겁니다.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저항, 그리고 정의 실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에나 존재했던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자 사회적 과제이니까요. 우리 선조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교훈을 얻는 것을 넘어 당대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적 이상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것이죠. 이처럼 까치와 호랑이 설화는 우리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깊은 통찰과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줄거리 너머에 숨겨진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한편의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지혜와 강인한 정신이 정말이지 감탄할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 단순한 동화로만 여겼던 그 이야기가 이토록 깊은 울림과 다양한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마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익숙한 줄거리 뒤에 숨겨진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 설화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리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행위까지가 배신의 경계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호랑이의 행동은 단순히 은혜를 저버린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까치의 최종적인 응징은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엄정한 정의의 실현이자 불의에 대한 응보의 논리였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했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관계와 선택은 참으로 다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복잡다단한 사회적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도덕적 딜레마와 마주하곤 합니다. 신뢰와 불신, 약속과 파기,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끊이지 않죠. 바로 이때 이 오래된 설화가 전하는 진실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지혜와 깊은 통찰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저항, 그리고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을 의인화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약자에 대한 깊은 연대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한국인의 굳건한 정신이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지혜와 강인한 정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뜻깊은 경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설화가 던지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탐구해온 까치와 호랑이 설화는 단순한 동화적 재미를 넘어 우리 민족의 깊은 정신세계와 오랜 역사적 맥락을 품고 있는 참으로 보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화가 약자와 강자의 관계,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첨예한 대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중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투영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힘없는 존재들이 서로 연대하여 부당한 권력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우고 마침내 올바름이 승리하는 서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동물 우화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부조리한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더불어 고통받는 약자들을 향한 깊은 연대감이 그 이야기의 저변에 굳건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결국에는 진정한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한국인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이 설화의 핵심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까치와 호랑이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과 숭고한 가치관이 면면이 이어져 온 소중한 문화적 유산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만 여겼던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지혜와 강인한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뜻깊은 경험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친숙한 설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죠. 평범하게만 보였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토록 놀라운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 새삼 감탄하게 되지 않으셨을까요?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리란 대체 무엇이며 그 배신의 경계는 어디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 신뢰와 불신, 약속과 파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현대 사회의 우리는 이 오래된 설화가 품고 있는 진실로부터 어떤 지혜로운 판단의 기준과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처럼 친숙한 이야기 속에 감춰진 놀라운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깊은 시각으로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을 함께 찾아 떠나보는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아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해답을 찾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